모두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가평에 사는 40대 초반 여자예요. 살다 살다 인생이 저한테 그런 큰 시련을 줄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불과 3년 전 위암 1기 판정을 받고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저는 그 수술이 제 인생의 최대 고비인 줄 알았죠. 그런데 아니더군요. 제 인생의 진짜 험난한 고비는 따로 있더라고요. 바로 저의 남편 놈이요. 제가 암에 걸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 그 인간이 절 걱정하는 게 아니라 아주 신바람이 나서 바람을 피우고 다녔거든요. 게다가 남편 놈이 저에게 유일하게 관심이 있던 것은 저희 엄마가 저에게 물려주신 건물이었어요. 저한테서 빼앗아 바람 피운 상간녀랑 잘 먹고 잘 살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당하고만 있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란 쓰레기를 제 인생에서 제대로 분리수거를 해줬으니까요. 나중에는 저랑 이혼하지 않겠다며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고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비굴하게 빌더라고요. 그럼 이제부터 저를 배신한 남편 놈을 어떻게 제 인생에서 분리수거한 건지 그 사연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남편도 처음에는 멀쩡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결혼하고 자식도 낳아 키우며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드니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좋은 의미로 변해야 하는데 점점 나쁜 의미로 변해갔죠.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가정에도 소홀해지고 짜증만 늘고 급기야 어느 날은 이상한 헛소리까지 하더라고요. 그날도 다름없이 남편이 퇴근 시간이 되어 집에 돌아왔는데 저한테 문득 터무니없는 말을 했던 겁니다. 여보, 내가 요즘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우리 이혼해서 살까? 아니면 당분간 떨어져서 지내보는 건 어때? 이혼? 갑자기 이혼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그냥 나 사실 요즘 자유롭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 뭔가 얽매여 사는 것도 답답하고 귀찮고 가장으로서 어깨에 짊어진 무게도 무겁고 자식 키우는 걱정에 마음 못 놓고 전전긍긍하는 것도 부담되고 그래. 나 너무 많이 지쳤다고. 나도 내 인생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 나 결혼 안 하고 혼자 살았던 때가 더 행복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그냥 이혼해서 살까? 이 인간이 진짜 미쳤나? 누구는 인생이 마냥 즐겁고 꽃밭이라서 사는 줄 알아? 힘들어도 내 소중한 가족 지키기 위해 인내하고 견디면서 사는 거야. 힘들어도 내 소중한 가족들 지킬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행복한 거라고. 제발 철 좀 들고 살아. 그때는 남편이 나이도 들고 저희 나이 때는 사춘기처럼 갑자기 심경의 변화가 오는 사람들도 많으니 저희 남편도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가장으로 저희 가족을 책임지고 살았으니 조금은 지쳤나 보다는 생각에 내 남편이니까 우리 딸 아빠니까 이해하고 넘어가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인간이 했던 말은 저희 나이 때 갑자기 겪는 40대의 사춘기도 신경의 변화도 가장으로서의 부담 때문도 아니라는 걸 전 얼마 후 알게 되었죠. 제 인생의 큰 복병과 마주하게 된 그 순간 저희 남편이 그렇게 나올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으니까요. 제 인생 최대의 위기이자 배신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계속 속도 안 좋고 살도 점점 빠지고 기운도 없고 해서 저는 제가 나이도 들고 해서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자주 체하고 어떨 때는 구토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몸이 이상한 것 같아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게 되었고 아주 충격적인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제가 위암 1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수술을 해서 잘 치료만 받으면 생존율이 높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수술 날짜를 잡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수술 날짜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건강관리만큼은 잘하고 있어서 건강은 누구에게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암이라는 게 실감이 안 났어요. 게다가 암이라고 하니까 괜히 겁이 나더라고요. 남편이야 어른이니 제가 없어도 어떻게든 살겠지만 바로 하나뿐인 저희 딸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혹여나 제가 암이 안 나와서 저희 딸을 두고 떠나게 될까봐 그게 무척 겁이 났어요. 그래서 그때 정말로 제가 정신 바짝 차리고 치료를 잘 받아서 어떻게든 나아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암이란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제가 남편 근무하는 데 전화해서 암이란 사실을 밝히면 남편이 그 자리에서 무너질까봐 걱정돼서 일부러 남편이 퇴근하길 기다렸어요. 그리고 퇴근한 남편에게 제가 암이란 사실을 알리게 되었죠. 여보,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놀라지 말고 잘 들어. 오늘 병원에서 그러는데 나 위암이래. 위암 1기라서 수술 받아야 한다더라고. 뭐? 당신이 위암이라고? 아이, 여보,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왜 당신이 암인데? 나 때문이야. 내가 살면서 당신 고생시켜서 이렇게 아픈 거라고. 우리 마누라 불쌍해서 어떡해. 당신 안쓰러워서 어떡하냐고. 남편의 울음에 저도 그때 덩달아 울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래도 저 걱정해 줄 사람은 미우나 고우나 저희 남편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 모든 게 남편 놈의 가증스러운 연기라는 사실도 모른 채 말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연한 계기로 남편 놈이 바람 피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저는 그때 수술 전까지 최대한 그 전과 똑같이 일상생활을 이어가려고 했어요. 갑작스런 변화에 저희 딸아이가 불안을 느낄 수도 있고, 그래서 수술 전에 제가 차근차근 저희 딸에게 설명해서 변화하게 될 저희 일상에 대해서도 익숙해지게 하려고 노력했고요. 그래서 그날도 평소 일상을 보내듯 저희 딸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편이 휴가라며 제주도로 가족여행을 갔던 친한 친구한테서 급하게 전화가 걸려왔던 거예요. 야, 지금 큰일 났어. 너 남편 오늘 어디 간다고 하고 나갔어? 어? 우리 남편? 오늘 제주도로 2박 3일 출장 간다고 하고 나갔는데. 그런데 그건 갑자기 왜 물어? 출장? 출장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다 진짜. 어떻게 암 걸려서 한 달 후면 수술 받을 지 마누라 두고 저럴 수가 있냐? 야, 지금 네 남편이 누구랑 있는 줄 아냐? 아까 내가 탔던 비행기에서 우연히 네 남편 봤는데 어떤 젊은 여자랑 팔짱 끼고 있더라. 우리 자기 부르면서 깨가 쏟아지는 게 누가 보면 아주 신혼부부인 줄 알겠어. 그래서 내가 우리 남편한테 말해서 관광하는 척 네 남편 미행해서 쫓아왔거든. 그래서 지금 여기 돈베고기집에 와 있다고. 저 썩을 것들이 잘도 처먹으면서 서로 입에 돈베고기 넣어주고 있다. 내가 비행기 안에서부터 찍은 사진 보내줄 테니까 네가 한번 봐봐. 너 지금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해. 저것들 어떻게든 혼내줘야 한다고. 절대로 약해지면 안 돼. 민정아, 힘내. 그리고 저는 친구가 보내준 사진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친구 말대로 남편이랑 상간녀가 비행기 안에서 서로 어깨에 기대서 팔짱 끼고 있는 옆모습이며 서로 고기를 싸서 먹여주는 모습까지 정말 제 눈을 뒤집히게 만드는 것이었으니까요. 친구가 보내준 사진에 저는 마음이 무너지며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암까지 걸려서 아픈 자기 안에 두고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저게 사람인지 잔인하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나마 다행이라면 남편이 제 친구들한테 관심이 별로 없어서 얼굴을 기억을 잘 못했는데 그 덕에 남편 놈이 바람 피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제가 정신을 차린 건 저희 딸아이
하원 시간이 지나서였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저희 딸아이가 절 기다리는데 오지를 않으니 어린이집 선생님이 연락을 주신 거였죠. 제가 남편놈 바람에 정신이 빠져서 저희 딸 데려갈 시간도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날 저희 딸아이의 손을 꼭 잡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각오를 했습니다. 남편놈과 갈라서기로요. 가족을 버리고 바람 피운 인간은 저희 남편도 저희 아이의 아빠도 될 자격이 없었으니까요. 굳이 제 속을 썩여가며 남편 같은 인간이랑 살 이유가 없었던 거죠. 제가 아프면서 느낀 건 하루하루가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과 그런 삶을 허투루 쓰면 안 된다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다른 여자와 바람이나 피우는 더러운 오염물질을 제 딸 곁에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면서 제대로 응징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결혼해서 본인을 위해 희생한 조강지처를 벌이면 어떤 대가가 따르게 되는지 꼭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그냥 이대로 이혼만 한다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혼하면 당연히 남편놈에게 재산 분할을 받으며 두 사람에게 위자료도 받아낼 계획이었지만 말이에요. 하지만 남편과의 이혼을 위해선 남편이 외도를 저지른 증거가 필요했고 저는 그 증거 자료를 전부 모으기 전까지 남편의 바람을 모르는 척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이 출장해서 돌아오는 날만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남편놈이 돌아온 날, 상간녀랑 제주도 여행까지 가서 바람 피우고 온 놈이 출장 때문에 힘들었던 척 피곤하다면서 일찍 잠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 몰래 남편 차키를 챙겨서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 차의 블랙박스를 확인했어요. 그 안에는 남편놈이 상간녀와 만나며 데이트하러 가는 모습이나 나눴던 대화, 그리고 상간녀랑 남편이 통화하는 내용까지 전부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랙박스를 확인한 순간 엄청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죠. 남편놈과 상간녀는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로 서로 연락을 하고 지내고 있다가 제가 암에 걸리자마자 남편이 상간녀와 바로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더라고요. 그것도 이미 서로에게 호감이 있던 사이였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놈이 친한 오빠 동생 사이라며 이미 상간녀와 오래전부터 만나고 있다가 제가 암에 걸리자마자 이때다 싶어서 바로 바람을 피웠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프자마자 바람 피운 이유도 기가 막혔습니다. 암에 걸린 저를 언제까지 뒤치다꺼리하며 병수발해야 될지 모르니 아픈 저 때문에 고생하기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암이라는 걸 안 순간 남편은 저랑 이혼할 작정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저 몰래 바람까지 피웠던 거고요. 이미 본인한테 저는 끝난 사이니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워도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게다가 이미 상간녀와 함께 아주 치밀하게 저와 이혼할 계획까지 세워놨습니다. 남편이 바람 피운 사실을 들키게 되면 법적으로 이혼하기도 복잡해지고 저한테 위자료까지 물어줘야 되니 들키기 전에 미리 저와 이혼을 할 생각이었더라고요. 귀책 사유가 저에게 있는 것처럼 트집을 잡아서요. 남편은 무조건 이혼 사유를 제 탓으로 몰고 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놈은 제가 암에 걸렸다는 말에 울었던 것도 절 위로했던 말도 전부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이미 그때부터 저와 이혼할 생각을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었으니까요. 당장이라도 집으로 올라가 남편 놈을 패주고 싶은 걸 간신히 참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의 바람 피운 증거가 담긴 블랙박스 영상들을 USB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위암 1기가 아니라 말기암이라고 하면 남편 놈이 어떻게 나올지 아주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남편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수술 전 걸리는 게 있다면서 저에게 다시 검사를 요구했고, 그래서 다시 검사를 받아보니 제가 위암1기가 아닌 위암 말기라고요. 그러자 남편 놈이 제 앞에서 다시 눈물을 흘리며 우는 척을 하는데 얼마나 가증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수술 받을 날만 기다렸습니다. 제가 수술 준비 때문에 남편과 이혼할 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있지만 수술이 끝나서 몸이 회복되는 대로 바로 이혼 준비를 해서 끝장을 낼 생각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수술부터 잘 마치자 싶었죠. 그리고 저는 따로 의사 선생님께 말씀을 드린 게 있었습니다. 저희 남편의 외도를 설명하며 남편과는 이혼할 생각이고 이제 더 이상 그 사람은 제 보호자가 아니니 저희 남편에게 제 상태나 병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지 말라고요. 저희 남편이 저와 이혼하기 위해 얼마나 음흉한 계획까지 세우고 있는지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리니 알겠다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남편 놈이 제 수술을 며칠 앞두고 제 눈치를 자꾸 보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했던 말이 진짜 기가 막혔습니다. 여보, 그런데 당신 수술할 말이야. 내가 정말 미안한데 그날 아무래도 회사 출장을 가야 해서 당신 옆에 있어주지 못할 것 같은데 괜찮아? 갑자기 생긴 급한 출장인데 내가 꼭 가야 하나 봐. 당신도 알지. 우리 회사 나 없으면 안 돌아가는 거. 나 당신 수술할 못 가도 이해해 줄 수 있는 거지? 저는 그때 남편이 제 수술날 오지 못하는 이유를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 자동차 블랙박스를 제가 수시로 몰래 확인했는데 차 안에서 스피커로 상간녀랑 통화하는 내용을 듣게 되었거든요. 제 수술 날짜에 남편 놈은 상간녀랑 4박 5일로 일본 여행을 가기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잘 되었다 싶었어요. 남편이 그날 제 수술을 보러 왔다가 제가 위암 말기가 아니라는 걸 알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라도 모르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아쉬운 척 연기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옆에 있어주면 좋은데 어쩔 수 없지. 일 때문에 가는 건데 가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조심히 잘 다녀와. 여보, 이해해줘서 정말 고마워. 역시 당신은 천사 같다니까. 대신 내가 당신이랑 우리 딸 선물 사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수술 잘 받고 있어. 우리 마누라가 이렇게 아픈데 내가 정말로 출장을 다녀와도 되는지 모르겠네. 괜찮아. 당신 다 우리 가족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건데 뭐. 조심히 잘 다녀와. 그리고 그날 밤 남편 놈이 잠든 순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물론 남편이 제 수술날 안 오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기 마누라 암 수술날 거짓말까지 하고 상간녀랑 일본 여행을 가는 게 도무지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아주 약에 올랐죠. 그래서 남편이 깊은 잠에 빠져든 모습을 보고 저는 바로 그 인간의 머리끄덩이를 잡아서 아주 힘껏 꺼들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자다 말고 깜짝 놀라서 깨어났습니다. 나쁜 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 짐승만도 못한 놈. 여보. 갑자기 자다 말고 이게 무슨 짓이야. 왜 그런데. 여보 미안해. 꿈이었나 봐. 내가 요즘 아프다 보니까 자꾸 이상한 꿈을 많이 꿔. 글쎄 꿈에서 당신이 나 암 걸려서 싫다고 놔두고 다른 여자랑 결혼한다고 도망가 버렸지 뭐야. 그래서 내가 너무 화가 나서 당신 잡겠다고 손을 뻗었는데 진짜로 당신 머리끄덩이를 잡고 있는 줄은 몰랐어. 정말 미안해. 당신 암 걸렸다고 내가 다른 여자랑 결혼하다고 도망을 가? 아이 설마 내가 그런 짓을 하겠어. 당신 아프니까 괜히 마음 불안해서 그랬나 보다. 절대로 그럴 일 없으니까 마음 편히 자. 응? 내가 정말 미안해.
그렇게 저는 자는 척을 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잠깐이긴 했지만 남편은 머리끄덩이를 좀 잡았다고 아주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어느새 수술 당일이 찾아왔고 저는 무사히 수술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수술한 날 정말로 상간녀랑 일본으로 여행을 떠났고요. 병원에선 다행히 수술은 잘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수술 후 검사 결과 항암 치료는 안 해도 된다고 했고요. 그래서 당분간 추적 검사를 하면서 회복하는데 신경 쓰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후 퇴원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 딸 어린이집 문제도 있고 엄마가 제 걱정이 된다면서 당분간 저희 집에서 같이 있어주기로 했습니다. 남편의 외도 사실을 수술하기 전 엄마한테 이야기를 드렸더니 제 옆에 있어줘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던 중 엄마는 저를 위해 아주 큰 결심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남편에게도 하지 않은 이야기였는데 저희 엄마가 건물을 하나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 건물은 아빠가 살아계실 때부터 엄마가 아빠와 함께 차곡차곡 모은 돈으로 장만하신 거였죠. 그런데 엄마가 그 건물을 이번 참에 저에게 물려주기로 결심을 하셨던 겁니다. 제가 아픈 걸 보시고 생각이 많으셨나 봐요. 엄마는 나이도 있으니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면서 살아계실 때 미리 정리해두면 제가 덜 고생하고 깔끔하게 물려받을 수 있다고 하셨죠. 그래서 엄마가 건물을 저에게 물려주신 겁니다. 물론 남편 몰래 말이에요. 남편과 결혼할 때도 엄마가 건물을 가지고 계신 걸 숨겼던 이유가 돈 앞에서 변하는 게 사람이라 철저하게 숨기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건물을 저에게 물려주신 일을 남편에게 들키는 불상사가 벌어졌습니다. 엄마가 저녁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오는 길이었는데 하필 퇴근하는 남편과 마주쳤던 겁니다. 엄마는 남편이 뒤에서 따라오는 줄도 모르고 엄마 친구분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저에게 건물을 물려줬다는 이야기를 해버렸던 거죠. 나중에야 남편이 엄마 뒤에서 듣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엄마도 당황하셨고요. 그랬더니 이 인간이 어떻게 했냐면요. 그날 저녁부터 저에게 대해주는 게 180도 변했던 겁니다. 일이 많이 피곤하다느니 출장이니 하면서 제가 아픈 와중에도 무관심했던 인간이 갑자기 저에게 잘해주기 시작했던 거죠. 누가 봐도 엄마가 저에게 건물을 물려주신 사실을 알고 거기에 눈독을 들이고 저에게 잘해주는 게 보였습니다. 아주 냄새가 났죠. 그리고 역시나 남편놈은 엄마가 저에게 물려주신 건물을 노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요. 남편이 그날 하루 종일 제 옆에서 돌보는 척을 하더니 밤이 되자 제가 잠든 줄 알고 슬쩍 핸드폰을 들고 화장실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일부러 자는 척했죠. 그런데 아무래도 낌새가 남편이 상간녀와 통화를 하는 것 같아 조심스레 일어나 화장실 문에 귀를 대보니 역시나 제 생각대로 상간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우리 완전히 봉 잡았어. 이거 로또 맞은 거랑은 비교가 안 된다고. 글쎄 우리 장모님이 나 모르게 숨겨뒀던 건물이 있었는데 그걸 집사람한테 물려줬나 봐. 어차피 다 죽을 여자 건물을 왜 물려줬는지 모르겠지만 그 덕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생겼다고. 집사람 잘 구슬려서 그 건물 내가 먹어야겠어. 물론 집사람 죽을 때까지 기다려도 되긴 하지만 중간에 무슨 일 생길 줄 어떻게 알아. 그리고 그렇게 되면 집사람 건물 우리가 온전히 못 먹고 우리 딸한테 가는 상속분이 있어서 위험하다고. 뭐? 그런데 집사람 죽으면 우리 딸은 어떻게 하느냐고? 그거야 장모님한테 맡기거나 아니면 보육원에 맡기던지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사는데 방해되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 자기야,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울자기 호강시켜 줄 테니까. 나 믿지? 나도 많이 많이 사랑해. 두 사람이 통화하는 내용을 듣고 정말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남편에게 확실한 복수를 하기 전까지는 모르는 척 참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통화하는 내용을 듣고 아주 좋은 계획이 생각났거든요. 제 건물 이야기에 이걸 잘만 이용하면 남편 놈에게 제대로 된 응징을 하며 이혼을 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이건 그냥 복수가 아닌 저와 자기 자식마저 버린 남편 놈을 향한 저의 처절한 복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얼마 뒤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이미 남편과 이혼을 하면 시골집에서 살기 위해 엄마한테 부탁해 알아본 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사 전 뒷정리를 하기 위해 저희 집에서 보낸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딸을 데리고 엄마와 함께 시골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남편이 제가 걱정된다는 핑계로 제 동태를 살피기 위해 수시로 저희 시골집으로 들락거리더라고요. 그러더니 마침내 남편이 자신의 시커먼 속내를 내비쳤습니다. 저기 여보, 당신 건물 말이야. 어차피 당신 죽으면 그거 나랑 우리 딸 거 되는 건데 미리 내 명의로 옮겨주면 안 돼? 어차피 당신 떠나면 우리 딸 성인 될 때까지 내가 재산 관리해줘야 하는 거잖아. 그리고 그런 일은 없겠지만 혹시나 당신이 지금 건물 가지고 있는 동안 생각지도 못한 재산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는 거고 확실하게 해놓는 게 좋은 거 아니야? 당신이 혹시 오해할까 봐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이거 나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딸 위해서 말하는 거야. 나 죽으면 어차피 그 재산 누구한테 가겠어? 우리 딸한테 전부 가지 않겠어? 나 말이야. 빈말 아니고 당신 먼저 떠나면 재혼 안 해. 평생 당신 그리워하면서 우리 딸 잘 키울 거야. 나한테 여자는 평생 당신 하나뿐이라고. 뻔히 보이는 남편 놈의 거짓말이 정말 가증스럽게 짝이 없었습니다. 저희 딸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 건물을 뺏어서 상간녀랑 둘이서 호의호식 살려고 그러는 걸 뻔히 아는데 정말 가증스럽게 짝이 없었죠. 하지만 전 일단 남편 놈의 장단에 맞춰주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곧 피눈물 흘리게 될 사람은 바로 저희 남편이었으니까요. 그래, 알겠어. 당신 뜻이 정 그렇다면 원하는 대로 해줄게. 그게 정말이야? 진짜로 당신 건물 나한테 주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있어. 내가 준비되는 대로 당신한테 알려줄 테니까. 알았어. 여보, 정말 고마워. 역시 나한테는 당신밖에 없다니까.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물론 남편이 영업일을 내서 자유롭다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희 시골집에 내려오는 횟수도 그렇고 제대로 회사를 다니고 있긴 한 건지 의심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편의 친한 직장 동료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동료분이 생각지도 못한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은 씨,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재수 씨, 많이 아프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괜찮으신 건가요? 네,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지훈 씨, 제가 한 가지 중요하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네,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는데요? 제가 건강 문제 때문에 시골집을 알아봐서 내려와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제가 걱정된다고 너무 자주 여기로 내려오는 것 같아서요. 저희 남편 회사 잘 다니고 있는 거 맞죠? 혹시 현우가 재수 씨한테 말씀 안 드리던가요? 그 녀석 조만간 건물주 될 것 같다면서 회사에서 떠벌리고 다니더니 관뒀는데요. 갑자기 본인이 건물주가 될 것 같다고 말하는 것도 이상하고 주변에서 그러지 말라고 말리긴 했는데 기어이 사표를 쓰더라고요. 진짜 돈이 어디서 난 건지. 얼마 전에 저 만났을 때는 비싼 명품 가방이랑 시계, 스포츠카까지 끌고 왔더라고요. 그랬었군요. 지은 씨, 알려줘서 고마워요. 아무래도 남편이 제가 걱정할까 봐 회사 관두는 걸 말을 안 해준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전화했다는 건 비밀로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재수 씨도 많이 아프다고 들어서
원래는 말씀 안 드릴까 하다가 아무래도 요즘 현우 하는 행동이 하도 수상해서 말씀드려요. 아니면 다행인데 혼자도 아니고 집안 가장인 놈이 뭐 하는 것인지. 현우 혼자 지금 뭐 일 저지르고 있는 거면 재수 씨라도 말리라고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지훈 씨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나중에 또 연락드릴게요. 남편 동료의 말을 들어보니 남편 놈이 아주 간덩이가 부은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건물을 받을 거란 생각에 회사까지 관두고 돈까지 펑펑 쓰고 다닌 것 같았으니까요. 시골집으로 올 때는 평소 타고 다니던 차를 타고 와서 제가 눈치채지 못했는데 제가 준다는 건물만 믿고 여기저기 빚을 져서 사치란 사치는 전부 부리고 다니는 것 같았죠. 뭐 남편이 그럴수록 저에겐 좋은 일이었지만요. 제가 정말로 말기암도 아니고 건강관리 잘해서 오래오래 잘 살 생각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이야 제가 남편 장단 맞춰주고 있지만 정말로 남편에게 제 건물을 줄 일은 없을 테니까요. 그러니 제가 남편과 이혼하고 나면 남편이 물수도 쓰고 있는 돈 전부 남편이 갚아야 할 빚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와 이혼하는 순간 남편은 완전히 알거지가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저는 남편 동료가 해줬던 말도 전부 모르는 척 하기로 했어요. 제가 말기암이 아니라는 것과 남편에게 제 건물을 줄 마음이 없다는 걸 알게 되면 남편 놈이 나중에 어떤 표정을 지을지 아주 궁금해졌습니다. 그래도 어서 제가 건물을 주길 바라며 죽기만을 기다리는 남편 놈은 그냥 보기가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또다시 저희 동태를 살피러 온 남편 놈을 대차게 혼내주었죠. 남편 놈이 제 생각을 한답시고 기름진 치킨을 사와서 꼬투리 잡기 딱 좋았거든요. 여보, 당신 평소 이 집 치킨 좋아했지? 그래서 내가 당신 먹으라고 사왔어. 치킨 식을까봐 내가 진짜 차 타고 열심히 달려왔다고. 그러니까 더 식기 전에 얼른 먹어봐. 내 생각해서 많이 먹어야 해. 그리고 저는 남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치킨을 남편 놈을 향해 던져버렸습니다. 그러자 남편 놈이 당황해서 말했어요. 당신 갑자기 왜 이래? 당신 때문에 옷이 기름범벅이 됐잖아. 당신 생각해서 치킨까지 사왔는데 이게 무슨 짓거리냐고? 왜 이래? 네가 날 생각한다고? 지금 위암 수술한 사람한테 이렇게 기름진 음식 먹으라고 사온 이유가 뭔데? 이거 먹고 나한테 빨리 죽으라는 거야? 뭐야? 너 지금 일부러 그런 거지? 나 죽으라고 일부러 이렇게 기름진 치킨 사와서 나보고 이거 먹고 죽으라는 거잖아? 여보, 오해야. 당신이 일찍 죽기를 바란다니. 나는 당신이 수술해서 못 먹는지 모르고 진짜로 당신 생각해서 사온 거라고. 이건 내가 실수했어. 진짜 미안해. 넌 네 마누라가 암인데도 아직도 뭐 먹으면 안 되는지도 모르는 거냐? 너 그러고도 내 생각 해준다고 말할 수 있어? 저는 남편 놈의 팔뚝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확 물어버렸죠. 아주 미친 개한테 물렸다고 생각하고 당해봐라였습니다. 이미 암 수술까지 하고 남편 놈의 배신과 바람까지 당한 마당에 더는 무서울 것도 두려울 것도 없었거든요. 그러자 남편 놈은 아프다고 소리만 지를 뿐 딱히 저에게 해코지를 하지 못했어요. 일단 제 성미를 건드렸다가 건물을 받지 못하게 될까봐 걱정되는 것도 있었고 곧 죽을 암 환자를 건드렸다간 진짜 죽일 놈이 되는 거였으니까요.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그러니까 제발 내 팔 무릎 좀 놔. 나 진짜 아파. 나 이러다 죽게 생겼다고. 그렇게 그날 남편 놈은 저에게 혼쭐이 나서 돌아가게 되었어요. 다시는 제 앞에서 생각 없이 함부로 행동하는 일은 없을 것 같았죠. 아주 쌤통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남편에게 건물을 준다고 하고 아무 말이 없자 답답했는지 조금씩 독촉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저는 남편 놈 약 좀 올리느라 조금만 기다려보라고 했고요. 그 사이 저는 남편 놈을 제대로 응징할 준비와 이혼할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준비된 그때
남편이 저에게 다시 확인 전화를 걸었던 겁니다. 그리고 애가 탔는지 급기야 짜증부터 부렸어요. 당신 건물 나한테 준다고 하더니 왜 아직 소식이 없는데? 장모님한테 건물 받은 거 나한테 언제 넘겨줄 거야? 당신 설마 나 실컷 약 올려놓고 건물 안 주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 그러면 진짜 재미없어. 나 이러다 마음 상하면 당신이랑 이혼하는 수가 있다고. 당신 안 걸려서 곧 죽게 생겼는데 나한테 이혼까지 당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당신 건물 빨리 내놔. 알았어. 그러면 지금 당장 내가 있는 시골집으로 도장 가져와. 넘겨줄게. 뭐? 지금? 알았어, 여보. 내가 지금 당장 갈게. 조금만 기다려. 그리고 남편은 정말로 바로 저희 시골집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이 시골집에 내려오는 시간에 맞춰 제 방 침대에 곧 죽을 사람처럼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보더니 깜짝 놀라서 저를 붙잡고 말하더군요. 여보,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아까 통화할 때까지 괜찮아 보였는데 당신 혹시 지금 죽으려고 하는 거야? 여보, 미안해. 나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이젠 떠날 때가 됐나 봐. 당신 드디어 아니, 당신 놔두고 죽는 거야? 아이, 여보, 가지 마. 안 돼. 놔두고 가지 말라고. 남편 놈이 그러면서 우는 척 연기를 하는데 얼마나 꼴보기 싫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남편 놈을 응징할 마지막 비장의 카드를 꺼내기로 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서류를 남편에게 건네줬어요. 여보, 이건 내가 떠나기 전 당신이 말한 건물 때문에 준비한 서류니까 확인해 봐. 당신한테 주는 내 마지막 선물이니까 받아둬. 내가 보는 앞에서 얼른 도장 찍어. 표시된 서명란에 전부 도장만 찍으면 될 거야. 그 전에 내용들 꼭 잘 확인해보고. 그 건물 알았어. 내용이야 당신이 엄연히 잘 해놨겠지. 여보, 그런데 정말 고마워. 그런데 막상 제가 진짜 죽는다고 하니까 남편 놈이 감정이 격해졌는지 우는 신용이 아닌 진짜로 저를 부둥켜 안고는 울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도 같이 살던 마누라가 죽는다고 하니 슬프긴 슬펐나 보더라고요. 아유,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당신한테 그동안 잘해줬어야 했는데 당신 아픈데 뭐 제대로 해준 것도 없고 그동안 고생만 시켜서 정말 미안해. 전국 가서 잘 살아야 해. 꼭 행복해. 여보, 그런데 그때 약속한 거 유효한 거지? 응? 뭐 어떤 거? 나 죽어도 재혼하지 않고 우리 딸 키우면서 살겠다고 했던 거. 우리 딸 당신이 꼭 잘 키워야 해. 꼬부랑 할아버지가 돼서 죽을 때까지 반드시 혼자 살아. 만약 약속 어기면 내가 귀신이 돼서라도 당신 가만히 안 둬. 귀신 돼서 당신 평생 쫓아다닐 거라고. 귀신이 돼서 쫓아다녀? 알겠어. 당신 걱정하지 마. 내가 우리 딸 키우면서 평생 혼자 살 테니까 약속할게. 아무 걱정하지 마. 지금 한 약속 꼭 지키는 거다. 아무 걱정하지 마. 그리고 남편은 제가 준 서류가 뭔지도 모르고 열심히 도장을 찍기 시작했어요.
제가 죽는다는 말에 감정이 북받쳐 울면서 또 제가 진짜로 건물을 주는 줄 알고 너무 좋아서 서류 내용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죠. 그래서 남편은 서류 내용도 확인 안 하고 겨우 도장만 찍어서 저에게 다시 건네주었습니다. 여보, 여기 서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이 편히 가. 그러더니 남편 놈이 다시 저를 꼭 끌어안고 다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남편 놈이 그러든지 말든지 저에게 준 서류에 도장을 제대로 찍었는지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문제없이 완벽하게 도장을 찍은 서류를 보고 저를 안고 있던 남편 놈을 온 힘을 다해 밀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 도장 찍느라 고생 많았다, 이 썩을 놈아. 그러자 제가 밀치는 힘에 남편 놈은 뒤로 자빠졌고 멀쩡한 모습으로 서 있는 저를 보며 깜짝 놀라 올려다보았습니다. 뭐야? 당신 갑자기 왜 이렇게 멀쩡해? 그리고 갑자기 왜 나한테 욕하는데? 내가 왜 욕을 하느냐고? 뻔뻔하게 네 입에서 지금 그런 말이 나오니? 네 놈이 그동안 나 모르게 바람 피운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냐? 나 암에 걸리자마자 암 걸린 나 돌보기 싫어 이혼하려고 아주 좋다쿠나 상간녀랑 바람나서 바람 피운 거 내가 전부 알고 있었어. 그런 주제 우리 엄마가 나 건물 줬다니까 그 건물로 네 상간녀랑 편하게 호의호식하며 살려고 내 건물 뺏으려고 했지? 건물 받아서 나 죽으면 우리 딸 보육원에 맡기려고 했던 거 내가 다 알고 있었어. 그랬으면서 내가 건물 주면 우리 딸을 잘 키우겠다고? 평생 재혼 안 하고 혼자 살아? 당신 전부 알고 있었던 거야? 도대체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건데 왜 그동안 모르는 척했어? 너 바람 피우는 거 내 친구가 제주도에서 직접 봤다더라. 그래서 나한테 네 놈이 상간녀랑 바람 피우는 거 사진 전부 찍어서 보내줬어. 그리고 네가 우리 엄마가 나 건물 준 거 알았던 날 화장실에서 상간녀랑 통화하면서 무슨 계획 세웠는지 전부 들어서 알고 있었다고. 아무리 여자가 좋고 돈이 좋아도 그렇지 너 자식 버릴 생각에 네 자식까지 낳아준 여자가 죽기만을 기다리니? 에이, 짜증나게. 당신 처음부터 알고 있었으면 괜히 속일 필요도 없었던 거잖아. 그래, 나 당신 몰래 바람 피웠다. 재혼하면 애도 귀찮아서 보육원에 맡기려고 했어. 그래서 뭘 어쩔 건데? 당신 이미 나한테 지금 건물 준다는 서류에 나 도장 찍게 하지 않았어? 그리고 어차피 당신 곧 죽을 거라서 내가 지금 이혼만 안 하면 당신이 무슨 생쇼를 하든 자연적으로 그 건물 나한테 돌아오게 되어 있다고. 당신 어차피 곧 죽을 건데 당신 죽기 전에 미리 결혼할 사람 좀 만난다고 그게 뭐가 문제인데. 죽을 거면 어서 빨리 죽어버리라고. 너는 아직도 네가 도장 찍은 서류가 내가 건물 준다고 하는 증여계약서 같니? 내가 미쳤다고 네 속셈을 뻔히 하는데 내 건물을 너한테 줬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아까 분명히 내가 준 서류 잘 확인해 보려고 했지? 그리고 누가 그래? 나 곧 죽는다고. 상간이한테 빠져서 네 마누라가 얼마큼 아픈지도 신경 안 쓰니 정확히 모르고 내 말만 듣고 너 혼자 착각하고 있었겠지. 그리고 나 위암 말기 아니고 위암 1기고 지금 수술 잘 받아서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 이대로 관리만 잘하면 괜찮다고 했어. 그래서 나 너랑 이혼하고 재산 분할도 받고 너랑 네 상간녀한테 위자료까지 전부 받아낼 거야. 혹시 몰라서 내가 미리 유언장도 작성했는데 내가 만약에 죽더라도 내 건물 우리 딸한테 전부 갈 거고 우리 딸 클 때까지 너한테는 땡전 한 푼 못 가게 이미 법적으로 다 처리해놨다. 지금 뭐라고 했어? 위암 말기가 아니고 위암 1기라고? 그러면 당신이 나한테 준 서류는 뭔데? 뭐긴. 네가 나 몰래 바람 피우고 내 건물만 주면 재혼하지 않고 혼자 딸 키우며 살 것처럼 거짓말해놓고 내 건물 가로채서 상간이랑 살려고 했다는 사실 확인서였다. 그리고 그 사실 확인서에 네가 도장 찍은 거고 그리고 아까 네가 건물 안 주면 나랑 이혼할 거라고 협박한 내용도 내 핸드폰에 이미 다 녹음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준 서류는 제 건물 증여계약서가 아니라 남편이 저를 두고
상간녀랑 만남과 연락을 지속하면서 제 건물의 처분을 요구하며 부적절한 말을 저에게 해왔다는 내용이 담긴 사실 확인서였습니다. 이미 사실 확인서에는 남편이 서류 내용을 전부 읽고 확인하고 서명한다는 내용도 적혀 있고 남편이 도장도 찍어줬기에 저에게 속아서 도장을 찍었다는 발뺌도 할 수 없었어요. 남편이 상간녀와 통화하며 제 건물을 뺏으려고 계획했을 때 제가 세웠던 계획도 이거였고요. 물론 중간에 들킬 위험도 있었지만 워낙 증거들이 차고 넘쳐서 저희 아이 양육권과 좀 더 유리하게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받으려고 했던 거라 문제 없었고요. 저는 확실하게 남편에게 서류 내용을 확인하라고 말했었고 확인하지 않고 도장을 찍은 건 남편의 잘못이었으니까요. 남편과 이혼 시 저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증거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신 말은 당신이 죽지도 않고 나랑 지금 이혼까지 한다는 거야?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건데? 나 당신이 건물 준다고 해서 이미 회사도 관두고 이미 빚까지 져서 사고 싶은 물건도 잔뜩 사고 비싼 스포츠카까지 질러놨는데 당신 나 건물 안 주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 당신이 건물 안 주면 나 쫄딱 망한단 말이야. 어머나, 상거지 되고 아주 잘 됐네. 너처럼 처자식 버리고 암 걸려서 아픈 마누라 돌보기 싫다고 바람 피운 놈들은 제대로 망해서 혼 좀 나야 해. 어디 직장도 없이 빚만 잔뜩 진 너 옆에 네 상간녀가 같이 있어줄지 두고 보자. 네 인생 네가 꼬은 거야. 그러자 남편 놈은 제 말에 헐레벌떡 무릎을 꿇었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전부 잘못했어. 내가 지금 만나는 애도 정리하고 앞으로 당신 건강 회복될 때까지 간병도 잘하고 가정도 잘 돌볼 테니까 나 한 번만 살려주라. 그러니까 당신이 받은 장모님 건물로 내 빚 좀 갚아주면 안 될까? 진짜로 이대로 당신이 나랑 끝내면 나 죽는단 말이야. 내가 미친놈이다. 내가 죽일 놈이야. 그러면서 남편은 제가 보는 앞에서 자기 뺨을 마구 때리더라고요. 하지만 남편 놈이 어떤 인간인 줄 알게 된 제가 그런 놈의 말을 넘어갈 리가 없었어요. 내가 너랑 결혼해서 속은 것도 억울한데 2번을 속을 것 같냐? 그러니까 지금 당장 너 내 집에서 꺼져. 다음에 만날 때는 법원에서 보자고. 그러자 남편 놈은 급기야 저희 시골집 거실에 대자로 누워버렸습니다. 싫어! 절대로 당신 말대로 못해. 당신이 나 용서하고 다시 합친다고 할 때까지 나 이 집에서 절대 못 나가! 하지만 남편의 그 한심한 발악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저와 남편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던 저희 엄마가 큰 대야에 물을 가득 퍼와서 누워있던 남편놈에게 물벼락을 내렸거든요. 물벼락이나 받아라,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남의 딸 데려다가 고생만 시킨 놈이 지금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서 대자로 쳐누워있어? 어머님, 너 지금 우리 딸 집에서 못 나간다고 했냐? 오냐? 그러면 네가 강제로라도 너 우리 딸 집에서 나가게 해주마. 내가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해서 내 딸 고생시켜서 암까지 걸리게 만든 사위놈이 집까지 찾아와서 협박하면서 괴롭힌다고 말해버릴 테니까. 저희 엄마는 정말로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설마 저희 엄마가 경찰에 신고까지 할까 하는 생각에 버티고 있던 남편놈은 저희 엄마가 진짜로 경찰을 부른 사실을 알고 바로 줄행랑을 쳐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다시는 저희 시골집에 못 찾아왔죠. 그래서 결국 남편은 저에게 이혼을 당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모아놓았던 증거들이 확실하니 남편은 저에게 재산 분할과 더불어 상간녀와 같이 위자료까지 톡톡히 물어내야 했죠. 당연히 저희 딸도 제가 키우게 되었고요. 그리고 역시나 전 남편은 제 예상대로 상간녀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저에게 재산 분할이랑 위자료까지 주고 나서 가진 재산이 줄어들었는데 저에게 건물을 받을 생각에 빚까지 져서 돈을 쓰고 다녔으니
완전히 빈털터리에 빚쟁이까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더는 상간녀도 저희 전 남편에게 붙어 있을 리 없었던 거죠. 제가 들은 소식에 의하면 그 후 전 남편은 겨우 다른 곳에 취직을 하긴 했는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서인지 우울증에 걸려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거기에 빚까지 갚아야 하니 밤에는 대리운전으로 투자까지 하는가 보더라고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저와 저희 아이에게 했던 짓도 전부 후회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는 건강도 많이 회복했고 시골집에서 저희 딸과 친정엄마와 함께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딸아이가 벌써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게 제 몸 관리하면서 저희 딸에게 좋은 엄마로 살아가려 합니다. 물론 저희 엄마에게 그동안 고생시켜드린 만큼 좋은 딸 노릇도 좀 하고요. 남편을 만나 말 못할 고통도 겪고 또 암이란 병마와 만나 고생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저 나름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만큼 제 삶에 후회는 없습니다. 저희 딸 곁에 있을 수 있게 건강을 다시 찾은 것에도 감사하고요. 그래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모두 건강 잘 챙기시고 평안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